11월 29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친한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추가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중도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대권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장기화하는 건설 경기 불황에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과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조 지폐 범죄가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위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09년 발행된 5만 원권에는 홀로그램 표식 등 과거 지폐에 적용된 기술 외에 별다른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명태균 의혹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녹취들과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앞선 재표결에서 4개 이탈표가 상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추가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친한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는 28일 친한계가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제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할 여지를 열어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등 대통령실의 공격을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 입장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 조항과 반헌법적 요소 등을 이유로 들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친한계는 계속되는 친윤계의 공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쇄신 요구엔 분열하면 끝이라고 외쳐왔으면서 본인들은 당대표를 흔들며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겠다며 한 대표 결정에 따라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4번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한 것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방탄정당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수수 의혹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신 의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점이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방탄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 여러 중도 보수 인사들을 만나왔는데요. 대권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입니다. 차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권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정책과 중도보수 인사와의 만남으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중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통합, 정치보복, 개헌의 필요성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대표는 중도와 보수 진영에 속한 정치인과 계속 접촉을 넓히며 새 확장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만난 인물들을 살펴보면 현 정권과는 모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고 자신이 받는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도 확장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으로 미국 외 생산 거점들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의 인접국가 생산조차 관세 리스크에 노출됐는데요. 그나마 한국산 수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산을 따돌릴 기회가 생겼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의 영향을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생산 거점들이 타격받게 됐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의 니어쇼어링조차 관세 리스크에 노출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역내 생산 진출이 많아져 경쟁 심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나마 한국산 수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산을 따돌릴 기회가 포착됩니다.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공장은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이 생깁니다. 지금 해외 다변화시켜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려야 되는 건 물론이고 관세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같은 것들 멕시코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마가 군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견 중소기업이 초긴장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이 더 혹독한 경제 한파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핵심 요인은 관세 정책을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수출의 비중이 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TF를 발족했습니다. 수출 생산, 애로 등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불확실성은 커지겠지만 중국으로 진출할 기업이 아닌 경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장기화하는 건설 경기 불황에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과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방 중견 중소 건설사들에게 줄도산 공포가 닥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공시에 따르면 부산 내 시공능력 평가 7위를 기록한 신태양건설이 지난 14일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으며 부도 처리됐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업체마저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겁니다. 지난달까지 부도 건설업체는 총 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49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11월과 12월 부도 건수가 집계된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현황도 악화일로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7,262가구로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준공후 미분양 물량 중 83.2%는 지방에 쏠려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10월 건설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10월 이후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 물량 자체도 급격하게 좀 쪼그라드는 추이라서 가장 힘들 것 같고요. 금리 좀 인하라든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좀 용이한 측면에 좀 내년 하반기 가서 좀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폐업과 줄도산 위기에 휩싸인 지방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보다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내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서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윤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특구 내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특구 내 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200%로 상향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은 법적 상한의 1.5배로 높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 기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규제 완화도 이루어집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는 보전 부담금도 면제합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AI 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됐지만 AI 관련 업계는 소식을 반기면서도 이제 첫 발을 뗀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AI 업계에 남은 숙제들을 신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AI 업계는 이제 첫 발을 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각 분야별로 들여봐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음성 학습을 통한 AI 기술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명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기술을 이용한 AI 커버곡이 유행했습니다. 가수가 발매하지 않은 곡이 AI 기술을 통해 제작돼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음성권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우들이 나서 AI로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음성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을 이용한 AI 커버곡이 인격적 이익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는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음성 활용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끝이 임종용 현 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며 연임을 포기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 임종용 현 우리금융회장의 책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친인척 불법 대출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행장 재임 중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12월 중으로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18일 임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만큼 연임을 포기한 조병규 행장에 이어 임 회장 또한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위조지폐 범죄가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위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09년 발행된 5만 원 건에는 홀로그램 표식 등 과거 지폐에 적용된 기술 외에 별다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위조 지폐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방지 장치도 이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조 지폐 범죄가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위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가 27일 정태우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5만 원권을 최초 발행한 뒤 위조 방지 장치를 한 번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1,000원, 5,000원, 1만 원권에 대한 위조 방지 기술 보강이 4년에서 7년 주기로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00년대 들어 홀로그램 표식이 적용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술입니다. 그러나 위조 방지 기술이 더 이상 보강되지 않는 가운데 위조 지폐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과 경북 구미, 안동 등지에서 3억 원이 넘는 위조 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위조 지폐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방지 장치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 방지 기술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지폐 사용량은 줄어드는데 위조 방지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시총과 맞먹는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 피해가 커지자 증자 남발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증 규모와 발행가를 제한하는 등 주주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시총과 맞먹는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주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증자 남발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대규모 유증을 결정해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26일 현대차증권은 미래 지속성장과 함께 종투사 인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2천억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쌓아둔 현금 자산이 6,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증을 결정해 명분이 확실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는데 주주한테 유상증자해서 그걸 떠넘기기 위해서 이제 부담 주고 그게 좀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각에선 유증 규모와 발행가를 제한하는 등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다만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내용들을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밸류업과 지배구조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불분명한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것이 구체적인 개념이 모호해서 경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주 분쟁의 해결책이 못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법이 아닌 연성 규범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간 신탁업은 부동산, 퇴직연금 등 실물 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12일부터 제도 개편으로 보험금에 대해서도 허용됐습니다. 보험사들도 신탁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보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신탁업은 부동산, 퇴직연금 등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지난 12일부터 제도 개편으로 보험금에 대해서도 허용됐습니다. 보험사들도 신탁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보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2주 만인 지난 25일 기준 100호 계약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입 금액은 총 1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 5일 만에 신탁 계약을 156건 확보했습니다. 가입 금액은 총 7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으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올해 식품 유통기업 인사에서는 오너가 3, 4세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1980에서 9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은 신사업이나 핵심 사업을 맡아 기업들이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경영 시험대에 오른 오너가 자제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충범 기자입니다. 올해 식품유통기업 인사에서 오너가 3, 4세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이들 중 1980년에서 199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기업들이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농심은 3세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늘 미래사업실장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는데요. 신 회장의 장녀이자 신 전무의 누나인 신수정 음료 마케팅 담당 책임도 상품 마케팅실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삼양그룹의 경우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4세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사장이 화학 2그룹장을 겸직하면서 경영 보폭을 넓혔습니다. 화학 2그룹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전문기업 등 고기능성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로 구성됐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허연수 GS 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용퇴하고 GS 오너가 4세인 허성훈 경영전략서비스 유닛장이 대표 자리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걸 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 그룹 내에서 뭔가 이세들을 성장시키고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도 하고 SS 활동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영 시험대에 오른 오너가 자제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교원그룹이 펫사업에 뛰어들며 야심차게 내놓은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매출이 크게 뛰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 반려견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원그룹의 펫사업 현황을 변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원그룹이 펫사업에 뛰어들며 야심차게 내놓은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키녹의 올 9월에서 10월 누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했던 스위트호텔 경주 매출 대비 146% 증가했습니다. 키녹은 스위트호텔 경주를 전면 수리해 만든 호텔인데 펫 호텔로 탈바꿈한 뒤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된 프리오프닝 기간부터 10월까지 방문견 수도 매달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방문견 수는 8월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교원그룹은 지난 25일 반려동물 F&B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교원그룹은 펫 호텔에 머물지 않고 키녹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키녹 내 팝업 스토어를 시즌별로 바꿔가며 다양한 펫 용품들을 선보이고 적절한 기업을 찾아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폭설의 고비는 넘겼지만 그 자리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진 만큼 보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든 눈은 오늘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간 내렸던 눈에 비하면 적설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강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